씨 판문이 이제 가수 정준영 씨로 옮겨 붙었습니다. 홍승선 기자님, 도대체 이 단체 대화방에 어떤 내용의 글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이제 8명이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 예. 그 단체 대화방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2015년 말부터 해서 한 10개월치 분량이라고 하죠. 근데 이 내용에 첫 번째 문제 제기가 됐던 것은 승리 씨가 이 성매매, 알선,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그 창이었어요. 근데 요번에는 이 이제 실명이 밝혀졌는데 정준영 씨의 어떤 그 여성과의 그 불법 촬영된 사생활 영상이 다른 이 창의 또 다른 지인에 의해서 영상도 올라오고 사진도 올라옵니다.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승리 씨를 비롯해서 당사자인 정준영 씨를 비롯해서 뭐 여러 또 그 외에도 이 정준영 씨 말고도 다른 사람의 동영상도 있어요. 뭐냐면 정준영 씨 말고 또 다른 연예인의 동영상, 또 다른 일반인의 동영상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모두가 다 같이 이거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네. 이런 영상에 대해서도 여성에 대해서도 마치 그냥 성을 상품화하듯이 가볍게 네. 얘기한 그 부분이 다시금 폭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범죄로까지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건데 박선민 선생님, 저 부분인 것 같아요. 영상 없느냐라고 보니까 그 영상으로 추정되는 거를 바로 올려준다. 이 자체가 범죄 혐의가 있다는 얘기죠. 범죄 혐의가 있는 거죠. 정준영 씨가 뭐 누구누구랑 잤다라고 얘기하니까 지인 김 씨가 영상 없니?라고 얘기하니까 정준영 씨가 3초 분량에 몰래 찍은 영상을 게재를 하고 이게 한 번으로 그친 게 아니라 이어서는 정준영 씨가 동영상을 전송합니다. 그랬더니 지인이 누구임? 이러니까 정준영 씨가 오늘 보자마자 상가에서 상가라는 건 여기서 장례식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연예인이 뭐 웃기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정준영 씨가 이어서 나는 상가에서도 관계해서 나는 쓰레기야 뭐 이렇게 크크거리니까 가수 이 씨가 즐길 수 있을 때 실컷 즐겨라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횟수가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영상을 올리고 또 같은 지인들이 공유하는 톡에서 서로 웃고 대화하면서 그 내용들을 계속 즐겨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죠. 영상 자체도 의사에 반해서 찍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찍은 것 자체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을지라도 저렇게 지인들한테 마음대로 유포하고 지인들과 서로 히덕거리면서 공유하는 모습 자체가 모두 성폭력 처벌법에 의해서 저촉되는 행위들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영상을 촬영했을 때 어땠느냐하고 그거를 같이 이제 공유를 했다는 거 두 가지 문제죠. 두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최근 2018년 12월에 형량이 조금 높아지긴 했었는데 이 행위가 일어났던 게 2015년, 2016년으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1년에 여러 행위들이 이어졌는데 그 당시에도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 의사에 반해서 촬영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징역 5년 이하이고 그때 의사에 반해서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사에 반해서 유포된 것만 해도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유포된 것만으로도 지금보다 형량이 좀 낮다고 하더라도 그때도 형량 자체가 결코 낮은 건 아니라서 충분히 수사를 통해서 문제를 밝혀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유영하 대표, 이거는 범죄 혐의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공인이라고 하는 가수가 이런 식의 대화방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거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그 성관계 영상을 자기가 찍은 것도 그 상대편 여성한테는 씻을 수 없는 그 상처를 준 거잖아요. 그걸 찍었고 또 찍은 거를 또 거기에 카톡에 동영상으로 올렸으니까 그 피해자가 뭐 지금 뭐 10명인지 20명인지 모를 정도로 계속 나오고 있고 그동안에도 과거에도 또 이 건 갖고 그 몰래 찍은 거 갖고 사진 올려서 동영상 올려서 한 번 입건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런 씻을 수 없는 큰 수치심을 안겨주고 사회생활을 여성은 도대체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도 한 여성이 굉장히 또 탄원서까지 내서 호소를 하고 있잖아요. 저 정준영 씨에 대해서 지금 빨리 좀 입건돼 있는 게 과거 좀 검찰에서 그 빨리 해결을 해줘야지 내가 거기서 속박해서 풀려날 것 같다. 그래서 잠도 못 자고 외출도 못 한다. 이런 식으로 좀 탄원서까지 낼 정도거든요. 그래서 정준영 씨는 이 사법적인 그 판단, 그 결과도 결과지만은 본인의 도덕적으로 연예인으로서 그거는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했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 지금 피해 여성들은 어떤 입장인 거예요? 그 사실을 몰랐나요, 그동안? 일단 일부 여성들은 본인이 영상이 촬영되는 줄 모르고 촬영한 경우도 있고요. 또 만약에 서로 합의하에 촬영을 했다고 해도 이것이 이렇게 어떤 단체방에서 공유되어지고 이건 유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될 줄 몰랐죠. 그렇겠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뒤늦게 알았지만 뭐 이제 늦었지만 지금도 된다면 처벌을 요구한다는 여성도 있고요. 또 당시 알았던 여성도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여성은 다른 여자 같으면 이걸 신고했을 텐데 이 친구한테 잘 말해서 친구라는 건 이미 동영상이 건너간 친구죠. 잘 말해서 더 이상은 유포되지 않도록 해달라 부탁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정준영 씨는 이 부탁을 받고도 이 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인에게 나 이거 걸렸다 이런 식으로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또 뭐 이제 희죽대기도 하고요. 굉장히 좀 심각한데 지금 문제가 이렇습니다. 물론 이 대화가 2015년 말부터 2016년 한 10월 해가지고 네. 이 문제가 이 정준영 씨가 전 여자친구와 문제가 불거졌던 2016년 9월이죠, 그게. 그때와 뭐 어떤 그 시기쯤이고 그 뒤는 달라졌다라고 본인은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문제는 이 대화, 이 창 안에서 보면 그 한 명이 아니라 뭐 최소 10명이 된다고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는 건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다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그럼 어떻게 무혐의가 됐나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여자친구가 굉장히 탄원서를 내서 검찰에 제출을 하고 이렇게 해서 무혐의가 됐었어요. 네.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때는 잘 넘어갔는데 결국은 이게 나머지 또 네. 별건의 여죄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준영 씨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똑같은 일로 한번 입건이 된 적이 있었는데 무혐의 처분이 났었죠.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었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쌍방 간의 해결을 앞두고 있던 개인적인 일들이 몰카라는 단어로 세간에 회자되기 시작하면서 저는 물론 여성분이 커다란 두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던 시기에 상호 인지하에 장난삼아 촬영했던 짧은 영상으로 해당 영상을 바로 삭제했습니다. 물론 몰래카메라는 아니었고 가끔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여성분이 촬영 사실을 근거로 신고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고 촬영 사실을 인정했기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여성분은 경찰 조사에 의해서 고소를 취하하면서 당시 촬영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자신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지금 공개된 내용이 아무튼 저때 즈음쯤으로 추정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손정현 선생님 당시에 경찰에서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지 않았던 이유는 뭐였어요? 그 당시에 이제 고소인이었던 그 여자친구라는 분이 이제 검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탄원서를 쓰면서요. 그 탄원서의 주된 취지는 30시간 넘게 불안에 떨었다는 겁니다. 주된 요지는 제가 볼 때는 네. 불안에 떨었던 것이 어떤 거냐면 정준영 씨는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건이 언론에 나가고 그러다 보면 그 일반인인 자신의 신분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공개될 것이 노출될까 봐. 굉장히 두려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신상이 공개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에 시달리면서 집 앞에 외출조차 하지 못하게 했다, 부모님이. 그런 차원에서 빨리 사건이 마무리돼야 이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유포되거나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을 것이고 그로써 내가 이제 어떤 신원 보장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결정을 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정확하게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그 당시에 이제 검찰의 입장은 여러 가지 이제 휴대전화를 분석을 했는데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특정 부위가 아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또 명시적으로 반대가 없었기 때문에 상호 이제 합의하에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혐의 없음이 나왔는데요. 네. 지금 이제 많은 네티즌들이 그 당시에 휴대전화를 분석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지금 문제된 이런 여러 가지 대화창 내용은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인지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이라는 자료들이 확보되지 않았었던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럼 박선미 변호사 이번에는 일부 여성들은 처벌을 요구하겠다라고 입장을 내는 거 보면 그때하고는 좀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때하고는 상황이 좀 다르죠. 그때는 그 고소인이었던 여성이 먼저 고소를 하면서 자료를 제출했고 그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이 일단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 직전에 피해 여성이 고소 취소를 했었는데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무혐의 처분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대로 무혐의가 된 것 같아 보이는데 이번에는 경우가 다르죠. 이번에는 별건 승리의 성접대 의혹 카카오톡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정준영 씨의 동영상이 올라온 여러 정황들이 확보됐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먼저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정을 해놓고 역으로 피해자를 찾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피해자한테 처벌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데 이건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자가
사실관계에 대해서 극적으로 뒤집어지지 않는 이상은 판세를 뒤엎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피해자가 여러 명 아닙니까? 그때는 네. 한 명입니다만 지금은 여러 명이기 때문에 모든 피해자들이 나서서 나는 동해 의하에 그렇게 촬영했던 거고 서로 오해였고 처벌 의사 없습니다라고 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고요. 그리고 반복된 범행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수사기관이 더 이상 피해자 진술에 의존해서 그냥 그렇게 무혐의 처분하자 이렇게 나가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반복된 행위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둘 수도 없고 예전에 피해자의 진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 지금 나오는 피해자 진술이라든지 그리고 정준영 씨의 태도에 비춰봤을 때는 처벌 필요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단순히 그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일부 진술 바꿔준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다 유죄 혐의로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현재까지는 보이는데 당시에 저렇게 기자회견하고 곧바로 또 TV에 나왔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당시에 불과 3개월 자숙하고 바로 텔레비전에 복귀를 했어요. 네. 그리고 그때부터 해서 계속 뭐 음악, 가수로서 음원도 발표를 하고 예능인으로서 계속해서 2개, 3개의 프로그램을 꾸준히 하고 지금 그렇죠. 현재도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거 2개 새로 들어간 하나 지금 미국 가서 촬영하고 있던 3개가 고정이었거든요. 지금 뭐 결국은 다 하차가 됐지만 지금 계속해서 누리꾼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게 그때 2016년 당시에 그 본인이 또 본인 지인과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했던 황금폰 평상시에는 쓰지 않지만 이제 메신저 창만 있고 그 네. 안에 무슨 포켓몬스터 도감처럼 많은 여성이란 말을 안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있다는 그것에 대한 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졌느냐를 묻고 있어요. 이번에는 분명히 철저하게 조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때 당시에는 내가 잃어버렸다 혹은 영상을 삭제했다 그래서 확인되지 않았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렇게 넘어갈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경찰도 굉장히 더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지금 해외에 있다고 들었는데 본인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미국에서는 일단 맞다, 틀리다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귀국 중이고 오늘 오후 5시 30분에 이제 한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내일 그 13일에 경찰에 출두를 해서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근데 손정혜 변호사 앞서 저희가 단체 대화방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이제 다른 사람들도 있다는 건데 다른 사람 좀 엉뚱한 사람도 지금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고 좀 더 봐야 되는 사람도 있고 뭐 섞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대화방 내용이 나오면서 그 용 땡땡 이렇게 네. 나오다 보니까 지금 가수 용 씨라고 지목된 사람이 이 사람 아니냐라고 지목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준영 씨가 지목이 됐는데 본인은 이제 좀 억울해하고 나를 되돌아보면서 그러니까 단체 카톡방이 아니라 1대1 카톡방에서 대화가 이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수준이 어떤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유포되거나 그거 가지고 대화한 것이 아니고 뭐 걸렸다고 정도의 어떤 그 대답 정도였기 때문에 심각성은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수 이 씨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용기 씨로 이제 대중들이 이제 지목을 하고 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난리가 났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팬에게 해명했던 것은 나 아니다, 걱정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그 단체 채팅방 8명이 누구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혹여라도 무고한 어떤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좀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 조금 우려되는 건데 엉뚱한 사람이 갑자기 거기에 둔갑이 돼가지고 피해를 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제 흔히 네티즌 수사대라고 하죠. 정준영 씨랑 친했던 사람, 또 이제 어떤 특정 포차를 함께 그 창업을 준비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 가운데 뭐 최 씨, 이 씨를 지금 뽑고 있는 거예요. 연관된 사람들 중에 무작으로 찍어내는 맞습니다. 거군요. 함께 이제 요식업을 뭐 준비했던 예를 들면 최 씨, 뭐 평소 친분이 있고 함께 방송 예능으로 여행도 같이 다녀왔던 뭐 이 씨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좁혀가고 있는데 예. 이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손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그 M1 사람 전혀 관련자가 아닌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런 또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명 찾기가 중요한 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